안녕하세요. 주식창 고수 송지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저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준비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번에 함께 교육했던 그 캔들 거래량, 네, 추세선,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종목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이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장에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또 뭐 시장을 한번 점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주가 이제 오늘 같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상당히 이제 하락 종목수가 많았고요. 그래서 종목을 보면 상당히 관련 종목들이 보면 뭐 현대 엘리베이터 14%, 특수건설 20%, 이하공영 15%에서 경협주들이 그동안 올랐던 경협주들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관심은 이제 다음에 이 경협주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가. 또 이제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은 나오겠지만 또 언젠간 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다음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제는 이제 시기적으로 남북 경협주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가 이제 상승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작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경협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협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엔에 지금 제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해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시점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그 시점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유엔의 제재 그 단계를 해제되기 위해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이제 비핵화죠.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서 이제 일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추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비핵화 일정에 따라서 이제 유엔의 이제 단계별 해제 시점과 맞물리면서 남북 경협주들은 좀 흐름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단기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봤을 때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서 이제 초대를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향후 다음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가능하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일정들이 이제 잡혀 나갈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과 하락을 이제 거듭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때는 이제 매물대가 없는 상태에서 쭉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제 상단에 이제 매물이 생긴 거죠. 매물이 생겼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이렇게 반등과 이제 이렇게 등락, 상승과 등락을 이어진다든지 그런 흐름을 탈 것 같아요. 이쪽 방향 그 일정들이 약하면 아래쪽으로 파동 내려갈 것 같고 아니면 일정이 강하면 옆으로 행보해서 이렇게 크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은 이제 파동은 어느 시점으로 이제 조정까지 나왔느냐에 따른 조정이 나오느냐에 따른 것은 결국은 이런 이제 비핵화 관련 이런 북한의 이제 선제적인 그런 조치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2018년 하반기에 봤을 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실무 회담이 이어지겠죠. 이런 문제 비핵화를 하겠다. 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한미 군사훈련, 연합훈련, 이제 대규모로 하는 훈련들은 이제
안 한다고 한 만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실무 회담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핵화 타임라인 이런 발표가 아마 이제 북한에서 이제 준비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최근에 그 북한의 이제 발빠른 그 행보에 따르면 그 이전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일단은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유엔 제재가 빨리 해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빨리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북한이 싫어하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하겠다 한 만큼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이런 일정들을 빨리 발표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면 경협주들이 한번 그때는 또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단은 이제 이런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또 단기적으로 계속 이제 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북미 회담 이후에 초기 실무 회담 이야기가 이제 뉴스 나올 때나 또 비핵화 관련 북한에서 이런 일정들,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이런 진행상에 따라서 이제 상승과 하락의 반복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주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런 재료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에 이렇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고점에다 매물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락과 상승, 지금 현재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남북 경협에서는 재료가 이제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승과 하락 이렇게 거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탈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 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이미 이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제 차익 실현이 이미 나온 상태였죠. 나온 상태에서 이의 고점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꺾인 상태에서 반등해서 올라왔었죠. 한번 내렸다가 한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안 한다고 해서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재차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 이제 거래가 많이 실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매물 지금 압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런 이제 이슈들을 시기적으로 이제 예상해 봤을 때 보면 이렇게 이제 6월 12일 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했었죠. 그러면 일단 이제 북한이 제일 먼저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이제 이런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겠다. 이제 한 6월 말 정도를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 이제 핵 실험장을 이제 폭파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사일 부분 이런 시험장을 폐쇄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7월 중에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 뉴스가 나오면 좀 단기적인 호재가 되겠죠. 네,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하겠다라든지 이런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무회담 이렇게 이어지면 이제 남북 경협주에 한번 좀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7, 8월 예상으로 이제 스케줄을 봤을 때는 이제 7, 8월 달 다음 달에 북한이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어떻게 비핵화해 나갈 것인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해로 또 이렇게 내보낼 건지에 따라서 이런 이제 비핵화 관련 부분에서 이제 스케줄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빨리빨리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아직 유엔 제재도 풀어야 되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경제 부분, 경제를 이제 살리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이렇게 큰 이제 북한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경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죠.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뭐 8월 말에 이제 을지훈련 하죠.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이 을지 포커스라고 해서 이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취소될 가능성이 크죠.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워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취소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한반도 이제 경제 지도에서 어떻게 한반도에 이런 이제 경제 라인을 구축해 날 건지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구상한 부분은 이제 또 발표가 있다 보면 어떻게 이런 부분은 이제 경협주에 상당히 좀 호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예상으로는 이제 10월, 11월 달 정도에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봤을 때 상당히 이런 비핵화 스케줄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제 실무회담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통일부의 이제 한반도 경제 지도 구체화 발표 그리고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결국은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한번 이제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재료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심히 이제 봐야 되겠고요. 네. 중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이제 비핵화 이제 그 스케줄에 따라서 비핵화가 이제 단계별로 시작되고 시작되게 되면 이제 유엔에서 이제 소규모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죠. 중요해서 2019년 내년까지 이런 부분이 이제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별로 이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완화되면 이제 실적으로 이제 개성공단하고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런 부분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이 이제 복원되는 시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핵화가 이제 첫 단계가 시작되면 결국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좀 부각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해선 이제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자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제재가 완화되면서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재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도 관련주 이제 도로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련주, 철도 도로 관련주들이 이렇게 부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이제 이런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런 관광이 재개된다면 일단 이제 정부에서 이제 통일부 중심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3대 경제 벨트를 이제 시작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이제 학전에서 경제 경협 관련해서 학전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먼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런 시점을 본다면 일단은 나중에 아까 일정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일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좀 구체화 이렇게 이제 되면 이제 단기적인 재료로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유엔의 제재가 해제가 되었을 때 결국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핵 사용이 이제 불가 단계에 지났을 때 결국은 이런 이제 신경제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 이렇게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신경제 지도 계획 이런 부분이 이제 시행되는 부분은 계획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 북한 핵이 재사용 불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이루었을 때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전에는 기대감은 오를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런 핵 불가 단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되면서 좀 워낙 좀 탄력을 많이 받겠죠. 그때 시점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의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이 돼야 되고, 그 가동에 이제 핵이 재사용이 불가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유엔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재가 이제 확대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유엔 제재하고 이렇게 비핵화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점진적으로 유엔 경제 제재가 조금씩 해제해 가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이제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실적으로 이제 신경제 그런 로드맵을 좀 이제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북한이 핵 비핵화의 그 과정을 먼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거는 이제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 개발 쪽이 이제 이쪽 강원도 쪽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동해안 동해 쪽 라인을 타고 이제 이렇게 경제 벨트를 만들어갈 수 방향과 서해 쪽, 네, 중국하고 연결되는 이제 서해 쪽을 이렇게 구축하는 방법과 이제 38선 부분을 이렇게 해서 경제 벨트를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성 쪽에 그 전에 개성공단을 했었는데 38선 아래쪽에다가 이제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근로자가 북한에 있는 근로자가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경지역 경제벨트를 이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 본다면 일단은 뭐 일단 이런 건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축이 되려면 실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유엔에서 제재가 완화되는 그런 시점에 봐야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 중에 본다면 이렇게 연결된다면 철도도 구축돼야 되고 도로도 구축돼야 되고, 결국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런 관련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런 정부의 이렇게 신경제지도의 계획 실행 시점에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겠죠. 이번에 경유주도 올라갈 때 보셨겠죠. 근데 철강주가 많이 이제 관련 수혜가 되겠죠. 북한의 이제 철강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제 지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시작되면 이제 철근과 철강 이런 H빔 같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의 초기에 먼저 이제 수혜가 많이 되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런 업종 많이 올라갔죠. 두산인프라코라든지 그런 업종들, 기업들 보면 결국 이렇게 관련 업종들이 이제 먼저 수혜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주라든지 시멘트 관련 종목들, 거기에 하나는 또 네미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공과 설계, 감리까지 하는 이제 건설 업종이 수혜받을 것 같고요. 이제 무역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북한과 이제 무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관련해서 좀 일단 교육이 시작되면 그런 부분이 예상되겠고요. 이제 운수 장비 업종,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이 상당히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 이제 수단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뭐 구매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어느 정도 GDP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런 식으로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이제 오토바이라든지 이제 그런 오토바이라든지 그런 자전거라든지 그런 업종들이 좀 수혜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 장비 쪽은 어느 정도 GDP가 올라갔을 때 경제 협력이 많이 되고 그 이후에 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여행 쪽은 제일 먼저 좀 완화되면서 좀 수혜받을 업종이죠. 그래서 개성과 이제 금강산에서 다양한 관광 자원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죠. 그 전에도 한번 이제 금강산 위주의 관광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더 확장하자고 했었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서 중단하게 됐는데요. 결국 이제 개성 금강산 위에 다양한 관광 자원이 개발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이제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제 남북 경협주들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일단 소규모로 이제 남북 제재 완화 시점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성공단하고 이제 대북 관광주들이 이제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진 기업들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재성공단 이제 JST나 이런 부분 종목들, 인지컨트로스, 제형 솔루텍, 신원,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대북 관광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네, 에머슨 퍼시픽에서 이런 종목들에서 좀 제일 먼저 다시 이렇게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제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비핵화가 네,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추가 이제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정부에서 계획만 세웠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실행 시점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남북 제재가 완화돼야지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 관련주들, 네, 뭐 동양철관, 네, 이렇게 가스관, 네, 동양철 가스관 이런 수도용 관관 이제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탄력적이죠. 이 종목은 동양철관 그리고 대동스틸 이런 기업들, 삼연철강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고요. 시멘트 관련주, 기타 시멘트 관련해서 네, 쌍용량의 아시아 시멘트, 또 레미콘에서 유진기업, 네, 이렇게 국내 1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수혜를 좀 레미콘 같은 거는 이제 어떤 이제 특정 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쪽에 수도권 쪽에 네미콘 사업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유진기업이 다시 부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도로 관련주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제일 먼저 부각받을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남광토건,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현대산업, 현대건설해서 계속 이제 한번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철도 관련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니까 종목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네, 현대로템도 올라갔죠. 현대로템 여기는 없는데 현대로템 그리고 대ITI 네, 이렇게 이제 대오 AL 네, 여기에 이제 건축 관련해서 일신석재도 많이 그동안 이제 많이 중소형주로서 스몰캡 종목으로서 많이 움직이고 감명전기에서 비트로시스, 이하공영, 투수건설 네, 이렇게 이제 과거 이제 4대강 쪽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우원개발에서 철도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나중에 관심을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에너지 가스 부분에서 이제 크게 큰 종목이 대형주는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제 이렇게 이화전기 있고요. 이제 운송에서 CJ 대한통운 이제 한진에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물류가 계속 이제 커지면 경협이 커지면은 이제 물류가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운송 관련 기업들도 봐야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또 북한의 이제 전력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전력 발전 관련해서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한국전력은 이제 큰 종목 대형주는 이제 한국전력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이제 인프라 설정되면 경협이 이제 커지면 뭐 전기 수요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발전 설비 관련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제 송전 관련해서 이제 또 전기를 만들면
또 보내는 송전 관련 기업들, 네, 뭐 풍산, 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대한전선, GS산전 상당히 탄력적이었죠. 선도전기, 대원전선, 네, 대원전선, 대한전선, 재룡전기 이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전이 이제 유엔 제재가 경제제재 해제되는 시점이죠. 결국은 이렇게 어떤 뭐 북미가 이제 이런 상황이 이 정도 해제 시점이 되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뭐 2회 이상 했을 거고요. 네, 북미 정상회담도 됐을 거고 이제 관계도 어느 정도 이제 복원됐겠죠. 좋은 관계에서 이런 미국 관계가 이제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 결국 이제 북한의 시장 경제 개방 방식이 이제 좀 이제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죠. 네, 완전히 이제 경제가 제재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북한의 이제 시장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델이 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하고 개방됐을 때 중국하고 베트남을 이제 가장 이제 아마 이제 북한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롤 모델로 볼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해서 이제 중국도 이제 보고 그러지만 일단은 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 북한 지도층은 이제 베트남을 좀 더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결국 이제 시장 경제 개방된다면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게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한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공동체가 이제 구체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칠 상황을 본다면 이제 기간이 소요되죠. 완전히 이제 비핵화, 핵이 완전히 포기되고 완전히 복구가 불능되는 그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이제 2020년 정도를 이제 시장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핵이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2020년까지 이어졌을 때 이제 시장 경제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진다면 이제 급무살 타겠죠. 상당히 이제 급무살 타면서 이런 과정 통해서 우리나라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경제가 좀 북한을 통해서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이제 이어지겠죠.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경제가 레벨업 했던 것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을 통해서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좀 이익을 보면서 좀 레벨업했던 이제 경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또 우리나라도 기회일 수도 있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여러 나라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레벨업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여건 상황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북한을 본다면 이제 1인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중국하고 이제 베트남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식을 선호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중국과 다르게 베트남은 이제 공산당 권원이 상당히 높았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베트남식을 경제 개방을 좀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그동안 이제 과거에 베트남이나 이제 중국이 택했던 건 농업 부분에서 기초로 지금 개혁했는데 현재는 상당히 이제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이제 제조업 쪽으로 지금 많이 가 있죠. 상당히 이제 농업 부분도 그렇지만 일단 농업도 가겠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제조업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을 이용해서 IT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이제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이제 곧바로 이렇게 하이테크, IT 제약, 하역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의 그 애자 지출 사례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옷, 의류, 신발, 왕구 같은 방직 노동 이제 집약적인 그런 사업이 움직일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현재 시점 20년 지나서 본다면 지금 중국의 IT 쪽이 상당히 약진한 상태고요. 제약업종도 약진해있고 화학업종도 지금 약진한 상태죠. 그래서 일단 금융업, 관광산업이 활성화됐던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베트남하고 중국이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세습하고 있다는 부분, 1인 체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개성공단을 이용해서 활용해 나갈 것 같고요. 네, 먼저 북한은 개성공단을 많이 활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하고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서서히 좀 개방해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로 농업도 있지만 제조업과 이제 IT 분야에서 바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업종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까지 말하면 좀 지루해지니까 결국은 중국하고 베트남은 이렇게 노동 집약형 사업에서 하이테크 소비재 하이테크 인프라 사업으로 진출을 이게 서서히 했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금융업까지 되게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지금 진출을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그런 삼성전자가 그 베트남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런 IT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 주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이제 IT 업종, 소비재 IT 업종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또 이야기 길어지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베트남이 이제 개혁 개방한 이후에 결국 이제 미국과의 그런 무역 정상 관계가 이어졌을 때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베트남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얻은 이후에 상당히 이제 GDP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이제 그런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북한은 이제 미국의 무역 관계를 구축해 나갈 가능성이 크죠. 그 시점에 따라서 좀 GDP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GDP가 돼야지 어떤 뭐 소비재도 팔리겠죠. 그리고 이제 음식료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좀 가격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GDP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실적으로 이제 좀 활성화되고 그런 시점 그리고 결국 이제 WTO 가입 시점에 상당히 이제 더 가파르게 좀 성장하는 그런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이제 내수 소비재 관련 종목들 또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GDP가 활성화돼야지 그 이후에 IT라든지 내수주가 좀 활성화 받을 수 있겠습니다. 더 뭐 대상이라든지 뭐 삼리식품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소비에 의해서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제 WTO 가입 시점 이후에 상당히 이런 종목들이 부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이제 단기, 중기, 일단 뭐 장기에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제 결국 이제 북한이 그 변화의 이렇게 이제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남북 경협주는 이제 안고 가야 될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풀어봤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개성공단하고 이제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먼저 풀릴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유엔 제재에 따라서 단계별로 제재가 완화될 때 좀 반응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핵화가 이제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완화되고 완화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도 이제 경제 지도를 이제 발표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남북 경협주들의 또 자극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또 북미 실무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또 그런 남북 경협주들이 좀 반등해 나갈 수가 있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비핵화가 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완화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좀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언급을 해봤고요. 또 이번 주에 오늘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이번 주에 상당히 이제 이벤트가 많았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새벽에 이제 발표를 했죠. 네, 6월의 금리 인상은 이제 모두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제 올해 3회 금리 인상이냐 4회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4회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지금 2번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면 하반기에 한 2번 더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3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5월 달에 미 연준에서 5월 FOMC 의사록에서 일단 이제 금리 이렇게 물가 상승은 용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예상외로 이제 4회가 나왔는데요. 이제 하지만 일단은 이런 금리 인상 4회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2월 달에 한번 시장이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네,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파생 상품까지 연결되면서 급락장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는 사회 부분은 적용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주도 급락을 했었고 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있었고 또 이제 금리 사회 인상이라든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움직였고요. 그래서 만기일 영향도 있었고 남북 경협주가 또 급락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유럽 시장을 보면 오늘 보면 이제 22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교육하기 전에 한번 내용을 찾아봤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사회 인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을 보니까 지금 플러스가 0.56, 프랑스가 0.76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0.7이었는데 그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상승으로 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일단 22 통화정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 부분이 이제 좀 종료하겠다 그러면 22에서도 다시 일단 이제 금리를 재료 금리에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을 보면 일단 이제 간망하는 모습을 혼재를 보였는데 일단은 이제 상승한 거 보니까 일단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떤 이제 경기 흐름이 좋죠. 경제 지표면서 경기 개선을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크게 악재라기보다는 네,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뭐 전체적으로 시장 경기 개선으로 기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이렇게 이제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는 왜냐하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금들이 인상에서 인상이 확대되면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우려감이 있어서 좀 조정이 나오는데 이제 큰 그림에서는 경기 개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전략으로 세워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금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흐름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네, 이제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점이 아직은 이제 연준의 정책 금리가 아직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쭉 제로에서 이제 올렸으니까 1.75에서 2.0의 이제 기준금리가 됐죠. 이런 과거의 패턴 고점 본다면 일단 이때는 6점 한 중반대까지 금리를 올렸죠. 이렇게 이제 정책 금리를 올렸던 때에 IT 버블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했고요. 2007년 이때도 이제 5점대 이런 금리 상승 시기 그래서 정책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래서 균형 금리하고 봤을 때 아직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 부담이 없는 상태죠. 네. 아직은 1.75에 2.0이기 때문에 아직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상황에서 넘어간다면 이때는 이제 어떤 이제 경기 호황의 이제 끝자락에 왔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아직까지는 정책 금리가 아래쪽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아직은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흐름상 본다 일단은 이번 주는 이벤트 때문에 좀 시장이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네. 업종 이야기하면 남북 경협주는 일단 이렇게 가서 이제 한번 반등 나서 이제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거고요. 어느 구간 쉬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제일 먼저 움직였던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서 대형주로서 제일 먼저 움직였고 제일 먼저 조정이 나왔죠. 네, 제일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조정인 상태에서 지금 하락해서 지금 대형주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헬스케어 종목들 보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대형주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일단 중소형주 이어타 종목들은 지금 안 좋죠. 중간 악재도 나오는 종목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흐름상 보면 말씀드린 대로 좀 하반기로 가야지 좀 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내년 상반기에 또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갔을 때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종목 개별화 상승하는 종목은 좀 반등 나오고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을 좀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개별적인 흐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이제 재료들이 쭉 나오고 있죠. 전기차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2차 전지에서 계속적인 지금 반등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세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이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렇게 관련 종목들 P&E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지금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죠. 네. 사마 콘덴서는 이제 MLCC까지 연계되면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 봐야 되겠고요. IT에서 지금 이제 대장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수급적 영향을 받으면서 못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자, OLED 관련해서는 좀 일단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투자 확정이 나와야지 좀 더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괴롭히고 있죠. 네, BOE 이렇게 임원이 또 중국의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이제 국가의 이제 경제 이원으로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쪽으로 돌릴지 어떨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정돼서 나왔을 때 좀 더 OLED 관련 종목들,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반등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애플 관련 그런 좀 더 이제 새로운 폰이 나온다는 그런 이슈가 됐을 때, 그런 종목들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체크를 했고요. 네. 네, 오늘 잠깐만요. 이제 17번째 네, 캔들 거래량 네, 추세선 관련해서 배우셨죠. 이동평균선을 배우셨는데, 종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매매법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했던 내용들이니까요.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추세 전환 캔들은 결국은 매수와 매도 세력의 힘겨루 결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통해서 상승과 하락의 에너지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캔들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추세 전환 캔들, 연결해서 캔들, 또 갭 상승 하락 갭 그렇게 봤었고요.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제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이 많았던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느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좀 더 상승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 수급 매매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가는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관련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상승할 때는 상승, 또 하락할 때는 하락. 결국 이제 상승할 때는 결국은 아래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네, 이 종목이 이제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실리면서 네, 상승 패턴을 이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꺾이면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어때요? 이제 공포감이 형성되면서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더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심리가 형성되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방향으로 가는데 이 방향을 보면서 추세를 보는 거죠. 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매매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코스피 지수는 결국 이제 이런 추세 240선을 이제 타고 가는 그림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이제 뭐 경협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렇게 밀려나는데, 일단은 이 지점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이 점에서 다시 조정 나오면 다시 이런 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한번 여기서 이제 좀 더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240선 이 언저리를 240선이 이때 라인 언저리를 좀 지켜서 가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꺾어서 내려가면 상당히 이제 좀 고개 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뭐 장중에 밀렸다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밀려 내려가면 상당히 이제 좀 꺾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켜주는 좀 흐름이 중요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배립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당일적으로 한번 이제 큰 악재가 한번 흔들리면서 한번 내려왔는데요. 만약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깨질 수는 있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빨리 복귀하는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야지
추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120선을 가능한 지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추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평선 수렴해 가는데 에너지를 모아가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려내면 안 되겠죠. 상당히 이제 한번 쏟아져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라인은 이 120 라인은 120선 라인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 체크를 했고요. 네. 남북 경협주 아까 찍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대 ITI는 어때요? 이 추세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꺾어서 내려가 버렸죠. 추세 선상에서 상승 추세에서 꺾어진 모습은 이제 이런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확대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조지표도 이제 같이 띄워놓고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요. 이제 MACD 오실레이터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이제 최근에 가입하신 분 이제 처음 이제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전 회원들은 아시죠? 그래서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0 이렇게 1로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가 이제 상승 전환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MACD 오실레이터가 커지면 이제 좀 더 이제 상승 흐름이 아주 더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이 지점과 이 지점 보면 한번 이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갈 때는 이제 파란색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쪽 방향 0, 2 이하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추세 선상으로 일단 그어서 본다면 이렇게 추세에 벗어난 흐름을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MACD 오실레이터에서도 확인이 이렇게 이제 보조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제 캔들 보면 여기서 보면 쭉 5일선을 타고 가죠. 이 종목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가는데 어느 상승 이후에 이제 이 꼴이 달리면 음봉이 커지죠. 결국은 커졌다는 결국은 우리가 캔들에서 추세에서 전환 캔들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이꼴 나왔다는 결국은 이 지점에 시작한 거죠. 갭 상승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는 갭 상승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갭 상승하면 좀 더 이제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니 그 다음날 좀 갭 상승해서 올라가죠. 그런 상황인데 이때는 어때요? 이 캔들을 보면 여기서 시작한 거죠. 갭 상승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 지점에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쭉 빠져버린 거죠. 결국 이렇게 아침에는 이 상승 에너지를 타고 쭉 가면서 반등해서 올라왔다가 매도에 의해서 쭉 흘러내린 겁니다. 여기까지 흘러내린 거죠. 이 지점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꼴단이 이런 운봉이지만 결국은 그려보면 아침에는 양봉 모습을 보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는 이제 이꼴에 닿지만 실적으로는 이게 음봉 모습이 된 거죠. 이렇게 긴 음봉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대 음봉을 보인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하락 에너지를 담고 마감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매도 세력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상승했다가 매도에 의해서 매도 세력에 의해서 하락했다는 흐름, 그래서 하락 에너지를 담고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 종목도 보면 그 다음날 이제 갭 하락보다는 살짝 반등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제 매도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음봉이 아주 컸기 때문에 한번 아침에는 좀 반등해서 시작하게 되면 바로 꺾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캔들로 보면 이제 하락 에너지를 쭉 준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시점에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시점과 5일선을 이탈하면서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음봉도 나왔고 이렇게 5일선 이탈하면 나오면 결국은
이제 지지 라인이 한번 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갔는데 한번 꺾이니까 이제 저항이 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여기를 다시 이 종목이 다시 가려면 어때요? 21선을 이렇게 상승이 됐으니까 21선을 지지받으면서 5일선을 이제 다시 돌파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5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쭉 지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데드코스 나오는데 이 종목은 결국은 이제 이 5일선을 이렇게 빨리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5일선을 빨리 돌파하거나 20선 같이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이렇게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리겠죠. 그렇지 못한다면 5일선에 흘러내린다면 그 다음에 쭉 내려오겠죠. 이 61선 자리에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5일선을 빨리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남북 경협주 하나 떠서 한번 잠깐 체크를 해봤고요. 분석을 해봤고 전기차 관련 이제 P&E 솔루션 결국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한번 상승했다가 추세 이 상승 21선도 이렇게 상승 추세 61선 상승 이 120 라인도 상승해서 추세가 계속 살아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61선을 쭉 어때요? 중기 흐름에 따라서 지지받고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60선을 지지받고 지지선 역할을 해주니까 상승 추세이죠. 60선과 120선이 딱 정배열 21선, 61선, 이 120선 라인을 딱 순서대로 딱 이렇게 정배열되면서 이제 상승 흐름 타다가 일단 이 추세에 벗어나죠. 큰 추세에서 이렇게 보면 이 추세에서 이 지점 벗어난 지점 이렇게 됐고요. 결국은 이제 이 흐름에서 벗어날 때는 결국은 이 추세를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방향 바뀐 거죠. 그래서 추세선을 볼 때도 이렇고요. 그리고 어때 이제 다시 이제 추세선을 배운다면 어때 의미 있는 이제 고점 부분이 낮았게 돼요. 추세선을 딱 그어보면 딱 만나는 시점이 21선은 5일선 돌파하죠. 그러면 단기 골드 코스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에 다시 방향을 돌리면서 한번 올랐다가 이제 61선을 한번 돌파했다가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한번 눌림목 중 이후에 한번 반등을 다시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을 5일선 타고 가니까 결국은 이제 5일선 한번 타고 5일선 타고 가는 거죠. 쭉 5일선 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금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지지 역할을 해준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이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리면 이렇게 보고 대응을 이 추세에 벗어난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매도하고 이 추세를 지켜나간다면 보유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5일선 타고 가파르게 올라가면 추세는 바뀌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5일선을 이제 중요한 이제 기준선으로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완만하게 간다면 이 아래쪽 추세선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캔들로 본다면 이 고점 라인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망치형 나오죠. 그래서 연망치형 여기서는 이제 연망치형 이렇게 캔들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5일선을 이제 등락을 거듭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결국 이제 5일선을 옆으로 행보하고 밀리지 않고 쭉 간다 보면 결국 이제 여기에 이제 매물을 서해내고 이제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패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한번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 5일선 타고 왔으니까 5일선 이렇게 연망치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부분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5일선 근처를 지키는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21선이 이제 상승 추세, 61선 상승 추세, 120선 상승 추세니까
어때요? 나머지는 이제 21선 올라오는 20선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에 있다면 일단은 이제 다시 지지받고 만난 지점에 한번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캔들 보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죠. 여기에 이 꼴이다는 긴 캔들 나오고 또 이렇게 양봉 나오고 다시 연망치형 캔들 나오면 결국 이런 부분은 이제 이에서 중간중간에 매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이 꼴이다는 게 결국은 상승했다가 이렇게 이 정도 밀린 거죠.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 이 종가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한번 이제 매도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심해서 봐야 되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 추세 전환 캔들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음봉 나오면 좀 안 좋죠. 좀 더 쉬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를 타고 가려면 이 5월선을 타고 쭉 다시 이렇게 양봉 만들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음봉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5월선 깨고 내려오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요. 이런 조정을 한번 타니까 반등 나오지만 쉽게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1선이 이제 저항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는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이다 보니까 이제 지지 역할을 했다가 이제 21선이 이제 꺾이니까 최근에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조정이 나고요. 20선 방향. 그래서 5월선이 이제 반등했으니까 이제 21선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야지 좀 더 큰 그림을 더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락 추세를 벗어난 흐름을 보였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5월선을 쭉 타고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일단 거래량이 이제 실린 점은 긍정적이죠. 근데 거래가 실리면서 한번 상승하니까 또 그 다음날 거래가 또 더 실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 힘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거래가 줄고 그러면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서 한번 거래가 실리고 이때 거래가 딱 줄어버리니까 탄력을 못 받죠. 결국 이제 매수가 약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막대가 커지죠. 이렇게 줄지 않고 한번 줄었을 때 살짝 쉬었다가 이게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보면 일단 5월선을 쭉 타고 가죠. 이런 종목은 5월선 타고 가니까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겠죠. 5일선 상승 패턴에서 21선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면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21선까지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런 패턴을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21선 따라오고 이제 61선 따라오고 이제 120선 이렇게 만들어내는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지를, 이런 흐름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 고점 부분은 이제 좀 저항이 되겠죠. 왜냐면 거래량을 보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이제 거래량을 보면 이 지점에 거래가 상당히 이때 많이 터졌죠. 이때 그러면 이 자리에 거래량이 터졌다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올라오게 해서 이 자리 지금 45,000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4,000원,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서 고점에서 거래가 좀 실렸던 지점, 여기서 거래가 실렸죠. 이런 거래가 실렸던 지점 고점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여기서 이 지점에 이제 눌린 거죠. 여기서 이제 조정 나서 한번 올라왔는데 이 거래량 봤을 때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겠죠. 이때가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줘야 여기를 돌파하고 갈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오니까 여기에 거래량, 여기 물린 물량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쭉 거기서 온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려면
어때요? 오늘도 이제 거래가 실렸지만 더 실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예, 돌파가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 봤을 때 매물대 지금 저항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이제 흐름상 여기를 돌파할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싶다면 결국 이제 5일선을 기준 삼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 따라오는 5일선을 지키는지 밀려 내려가면 안 되겠죠. 네. 5일선 지지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해 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제 이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죠.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좀 꼬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파동을 이어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하고 이렇게 정별로 좀 만들어가는 추세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금 중심으로 이제 기준 삼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5일선. 네. PNT의 전고점 라인에 여기에 좀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생타에서 한번 지금 저항받는 모습입니다. 올랐다가 지금 눌려 있는 거죠. 살짝 해서 한번 이제 오늘 같은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이제 거래량이 많이 부족했죠. 결국 여기 안에서도 이 지점에 좀 거래량이 있다 보니까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다시 100만 주 정도 터져줘야지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밀리는 양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5일선을 쭉 타고 하죠. 5일선 방향이 쭉 타고 가는 방향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지를 해준 거죠. 5일선 쭉 해서 여기서는 이제 5일선이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PNT라는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5일선을 빨리 안착하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가준 후에 나와야지 좀 더 다시 상승 흐름 탈 것 같고요. 더 그렇지 않고서는 일단은 여기서 눌리면 5일선이 꺾어 내려가면 이제 밀리면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대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MACD 오실레이터 보면 이런 자리 이제 플러스로 돌았었죠. 이렇게 마이너스에 있다가 플러스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렴하면서 수렴 자리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이런 자리 여기 이렇게 신호가 나온 거죠. 매수 신호가 나온 겁니다. MACD 오실레이터 상승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지금 MACD 오실레이터 줄어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상승할 시점을 좀 더 이제 좀 명확하게 더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꺾일 때는 일단은 이제 이 5일선을 기준 삼아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LNF 같은 경우도 일단은 쭉 추세가 이렇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승 추세를 그어 보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쭉 그어 보니까 이렇게 추세를 계속 타고 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가는 흐름인데요. 결국은 이제 5일선을 따라가고 있죠. 5일선 보유자라면 이 5일선을 지지해 준다면 장중에 잠깐 밀렸는데요. 지지해 준다면 계속적인 좀 보유를 해서 갈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여유 있게 보면 추세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장중에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세선을 딱 그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일단은 뭐 십자선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쭉 이걸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제 매수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5일선과 이 추세선을 가지고 대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다시 강하게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우리가 그려놓고 볼 필요가 있겠죠. 5일선과 함께 보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저점 영역으로 본다면 이 추세선이 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제 추세죠. 여기서 꺾이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향 이탈하면 비중 조절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츠 머티리얼즈, 전기차 관련주 다 이런 상황이죠. 거의 이제 여기서 중장기 이동 평균선 60일 120선을 한꺼번에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동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쭉 의미 있는 이제 뭐 저점 라인도 그렇고 5일 이동 평균선이 타고 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5일선만 지키면 이제 계속 보유하는 거죠. 5일선을 이제 꺾어질 때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고 일단은 비중을 줄인다든지 매도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5일선을 타고 간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거래량이 계속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중간중간 이제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5일선을 타고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는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스고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뭐 IT 부품주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데요. 뭐 증권사 리포트에는 이제 긍정적이 나오죠. 그동안 이 종목이 종목을 보면 상당히 이제 어때요? 이 종목이 33,000원대에 있던 종목인데 큰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추세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직선을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큰 하락과 상승과 이런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추세에서 벗어나는 이제 초입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큰 추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큰 추세 한번 봐봤고요. 결국 이제 이동 평균선을 본다면 결국은 이제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파동과 상승과 이렇게 하락과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이때는 좀 이제 다른 때와 좀 다르죠. 다른 흐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워낙 내려오던 급방등도 강하게 나왔던 흐름인데 여기서는 좀 완만한 흐름이죠. 여기서 61선 아래 120선, 61선, 21선이 아래쪽이죠. 하락 추세를 이어간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 흐름에서 본다면 이제 이 추세에서 61선 이렇게 벗어나죠. 61선이 아랫방, 120선 아랫방이다 보니까 추세선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이제 고점 부분을 이어서 봤는데 결국은 이 추세에서 벗어난 이 지점이 자 21선을 5일선 돌파하는 이제 골드크로스 나온 거고요. 골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신호에서 벗어나면서 반전 돌린 거죠. 그래서 쭉 추세가 어때요? 의미 있는 이 상승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제 의미 있는 저점에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쭉 타고 가죠. 타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벗어난 지점, 벗어나죠. 상승 추세에서 이 벗어난 지점을 확인해 보니까 21선을 이제 5일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단기 데드크로스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방에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여기서
네, 단기 데드크로스, 중기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죠. 네,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단기 골든크로스, 예, 중기 골드크로스, 여기서는 100일선, 60일선, 장기 골드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제 방향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였는데 120이었는데 아래쪽이 120일로 역으로 돌린 거죠. 60일, 그 다음에 여기서 60일에서 다시 20일, 20일에 한번 상승 쭉 타다가 조정 나왔다 다시 5일선이 타고 올라가면서 단기 이제 골드코스 나오면서 추세를 바뀌어 놓은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 보면 일단은 이 라인, 이 거래 라인 한번 실렸죠. 여기에 뭐 매물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도 한번 거래가 실렸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많이 좀 물려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쭉 조정 나왔다가 21선 이 추세에서 반등 나왔는데 어때? 여기서 저항받는 거죠. 여기 물린 물량 때 다시 내려왔다가 조정 나왔다 다시 강하게 반등 나왔는데 다시 저항인 거죠. 여기는 이제 돌파 가려면 좀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은 여기서 저점이 이제 높아지면서 쭉 다시 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오늘 다시 여기 돌파 시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봤을 때 이 저항을 이제 돌파하고 가려면 일단 이 녹색 5일선을 쭉 지키고 가는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이 라인을 돌파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5일선을 지지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 못하면 다시 뭐 조정 나왔다가 다시 또 시도가 나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정배열로 120선, 60일, 21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좀 이제 긍정적인 상황인데 결국 이제 내일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밀리면 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제 뭐 21선이 방향 이제 돌리면 여기 따라서 이제 한번 방향 이렇게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밀렸을 때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제 돌파 개선 5일선을 그냥 타고 이 녹색 5일선 타고 가는 것이 이제 가장 빠른 돌파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그나마 여기서는 이 꼴보다는 이렇게 캔들은 이제 변곡점 캔들이었죠. 이 꼴이 계속 따는 계속 음봉이 맞은 거잖아요. 거리도 실리면서 음봉 맞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도 이제 한번 양봉 나오면 14선 그려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추가 매수세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매도 힘이 같아지면서 여기에 이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좀 실렀다는 것을 결국 해서 10장 캔들 이후에 다시 쉬었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양봉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데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라인을 최근에 이 고점 라인 4월달에 고점 라인을 넘어섰을 때 추세를 완전히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한번 더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하락 추세에서 한번 이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중국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면 화장품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치환불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작년에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 61선을 타고 갔죠. 61선을 쭉 타고 이 라인을 이제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런 라인을
타고 왔는데요. 61선을 쭉 61선을 이제 지지받으면서 이 61선 지지받으면서 쭉 큰 파동을 이어갔죠. 네, 그런 과정이 이어가지 크게 가지 못하고 이제 벗어나면서 조정이 지금 나오는 모습에 있습니다. 이런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조정이 나온 상태고 61선과 이제 꺾이죠. 이제 이때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네, 하락하다가 상승하다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반등해서 올라갈 때 보면 어때요? 21선을 네, 5월선 돌파니까 골드코스 나온 거잖아요. 골드코스. 이 라인을 봤더니 이제 데드코스 나온 지점 하락할 때 완전히 그러니까 61선을 타고 가면 일단 뭐 단기 데드크로스, 단기 뭐 골드크로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패턴 말씀드렸었죠. 네. 21선을 이렇게 돌파 단기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 다시 골드크로스 나오면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매물에 의해서 밀려나왔다가 다시 이 저항 21선 저항 지지 라인을 벗어나면서 조정 나왔다가 20선을 다시 재돌파하면서 지지받으면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기 데드 나오냐 단기 골드 나오면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단기 데드 단기 골드 나오면서 한번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추세해 볼 때 방향을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이 120선과 60선을 타면서 좋은 이제 흐름을 탔었고요. 네, 그런 중에 보면 이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20선 단기 데드크로스 61선을 20선 돌파하면서 중기 여기 120선과 120선을 61선을 돌파하면서 장기 데드크로스 쭉 흐름을 보면 데드크로스 나온 지점 데드크로스 나왔죠. 이때 한번 골드인 단기 데드 나왔으니까 단기 골드 나와야지 쭉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죠. 반대로 해서 중기 데드크로스 나온 거죠. 이제 곧 있으면 밀려 내려오면 더 장기 데드크로스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라인을 비교해 보는 거죠. 네, 상승할 때 단기 골드크로스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탔고요. 반대로 하락할 때 보니까 단기 데드크로스 이후에 하락 흐름을 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중기적인 흐름 여기서 보죠. 여기하고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중장기 이제 흐름을 아주 턴해버린 거죠. 이렇게 상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꺾인 거죠. 61선이 이제 상승 타다가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와서 꺾인 상태인데요. 결국은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네, 현재 이제 하락 추세에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쭉 여기 보신 것처럼 60선 이제 꺾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일선도 이제 흘러내리는 상태고요. 21선도 아래쪽 방향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추세 본다면 일단 21선이 아랫방이니까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 60선도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어서 본다면 쭉 지금 계속 하락 저항받는 거죠. 올라오면 저항받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 지금 단기적으로 있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려면 이 하락 추세에서 21선과 맞물렸죠. 21 이동평선과 해서 이 종목이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올라타는 게. 그래서 이 하단부에서도 지금 이런 흐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받으면서 쭉 하락하는데 결국은 이 하락할 때도 특정 부분에서 파동을 이어가는 것이 이제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매매법을 뭐 일본의 이제 유명한 부분이 이제 이런 추세에 그어놓고 이런 바닥권에 걸쳐지는 부분에 사서 반등했을 때 매도하는 그런 기법을 구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험하긴 하죠. 여기서 꺾어내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데 이제 하락할 때도 파동이 이렇게 이어가는 일정 규칙을 따라서 하락도 이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할 때 이제 파동 타면서 이어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 어느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이렇게 이어갈 때도 고점을 쭉 타고 가는 경우가 이렇게 쭉 타고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상승할 때 보면 이제 아래 바닥권에서 이렇게 흐름을 타기도 하지만 파동을 이어갈 때 고점 부분 보면 어느 이제 상승도 고점을 파동을 타고 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이게 그냥 보시는 것처럼 61선과 100일선 쭉 중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21선을 쭉 이렇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지금 이제 파동을 계속 타고 가는 지금 흐름에 있고요. 코스맥스 상당히 이렇게 잘 타고 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량을 보면 중간중간에 한번 레벨업 할 때 보니까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쭉 한번 갈 때 한번 거래량 나온 이후에 한번 쭉 타고 거래량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쭉 한번 타고 여기서 거래량 한번 나온 이후에 레벨업 한번 이렇게 타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주가 이게 정별되면 상승할 때 보면 이렇게 상당히 거래량이 수반돼서 갔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이제 추세를 이렇게 그어놓고 거의 21선과 맞물려 있죠. 21선. 그래서 이 추세를 타고 하면 계속 홀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밀려놓으면 이제 단기 데드코스가 나오죠. 근데 아직은 뭐 그런 흐름은 아니고 그래서 이 20선과 맞물려 있는 이 상승 추세를 지금 코스맥스는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보면 이때는 거의 뭐 확실하게 보이죠. 조정 나올 때 보면 하락 신호에서 이렇게 보였고요. 21선 돌파하면서 단기 골드코스 나왔고 이런 특징적인 흐름을 이제 추세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제 추세에서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봤으면 이런 추세를 이어간 거죠. 이렇게 바닥 패턴을 만든 이후에 다시 저점을 이렇게 중요한 저점을 연결해서 봤더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세에 이어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근데 현재 보면 한국 화장품은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한번 실렸죠. 결국은 이 꼴이 길게 닿았다는 것은 결국은 아침에 이 정도 시작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흐름 보였다든지 해서 결국 이런 상승이 이렇게 과정 겪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려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물려 있다 보니 이렇게 올라오면 저항받는 겁니다. 올라오면 저항받고요.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화장품에 이렇게 한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나중에 보면 한번 실릴 때 보니 거래량 한번 실리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한번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겠죠. 중국 관련해서 이제 좀 재료가 나와야지 한번 이제 강하게 반등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세에 보면 의미 있는 고점을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이 자리 될 건데요. 아직 20선이 아랫방이다 보니까 추세를 계속 저항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제 이 추세에 벗어났을 타이밍에 20선 마무리했으니까 20선을 돌파하면서 반등하는 나와야지 좀 추세를 돌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버릴 때는 네, S생명공학 이게 버릴 때는 5일선을 기준 삼아 보시라겠죠. 네, 거기 20선까지 좀 더 길게 보면 21선. 그래서 이 추세선으로 21선을 쭉 이해를 딱 보면 어때요? 의미 있는 이제 저점을 A 지점, B 지점을 연결해서 쭉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5일선을 이제 이탈하는 이제 음봉 모습. 결국 여기 나온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나오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상승 추세를 쭉 타고 가다가 벗어나면 매도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이런 과정 중에 이제 흐름이 있는데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도 뭐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추세선상을 본다면 일단 이제 60일선이 아랫방향으로 가고 있고 20선도 아랫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추세선을 이렇게 이런 방향을 보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지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오면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게 되면 네, 이 지점을 지키면서 반등 흐름이 나와야지 좀 더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에 61선 저항받고 있고 아래 이제 20선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데요. 결국은 이 저점 부분을 지키면서 이렇게 20선과 50선을 돌파하는 나왔을 때 방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은 아직 완전히 이제 방향 돌리는 모습을 확인이 안 됐죠.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되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는 모습에 있습니다. 네. SM이고요. 네, SM 한번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제 한번 의미 있는 이 추세에서 한번 벗어나면서 이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SM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의 5일선을 지금 타고 가다가 이제 이탈하면서 이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 다시 이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봤더니 일단은 21선, 60선 저항이죠. 그래서 이 추세를 타고 가는 흐름이 좀 SM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이 61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나와야지 60선 돌파하면서 방향을 잡고 가겠죠. 올라오면 이 전고점 라인은 좀 부담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는 일단 61선과 120선을 쭉 타고 가고 있죠. 네, 한번 꺾이지 않은 살짝 꺾였다 다시 받게 하니까 한번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60선, 120선은 아직 꺾이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SM 같은 경우는 61선을 빨리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61선과 120선 이제 중장기 흐름을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 종목 타면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과정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도 시점이 되고 다시 돌았을 때 매수 시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갔을 때 이렇게 매매도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60선과 120선이 큰 그림에서 상승이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조정이 나가더라도 어느 조정 기간 마치면 다시 이렇게 레벨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다시 조정나다 다시. 그래서 네, 현재 여기서는 이제 이런 흐름 타야 되는데 악재가 나오면서 그렇지 못하고 밀려내려 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 다시 그 추세를 복귀하기 위해서 예, 네, 그런 복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61선을 지금 제한받고 있는데 61선을 이제 여기서 밀려내려면 안 되겠죠. 밀려내려면 좀 더 이 종목이 다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예,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추세 다음 흐름에 중요한 좀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밀려내려면 안 되겠죠. 네, 일단은 21선, 예, 61선인데 20선 올라가고 해서 이 자리에 돌파하면 좀 더, 예, 다시 이런 수렴 구간을 한번 좀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런 수렴 구간에 한 번씩 올라왔던, 강하게 올랐던 그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이제 한번 이 종목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제 문의하셨던 분도 많았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많아서 본담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의미 있는 이제 고점을 이제 쭉 연결해서 이쪽 하락 추세를 탔죠. 하락 추세를 탔는데 거의 이제 21선과 맞물리죠. 빨간 21선. 결국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21선을 5선 돌파하면서 이제 골드코스 나온 거죠. 골드코스 나오면서 다시 행보한 이후에 다시 61선 20선 돌파하면서 중기 골드코스. 그러면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어느 이제 이렇게 다시 반전해서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이런 자리가 또 매수 자리가 됐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도 보면 네, 이제 보조지표상에서도 네, 한번 매수 신호가 준 거죠. 여기서도 그렇고요. 예, 매수 신호를 이렇게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락할 때 보면 이렇게 MACD 오실레터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이게 파란색 표시되는 마이너스 봉이 아래쪽에 있는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할 때 보면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권에서 네, 이렇게 커지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빨간색에 있고요. 봉이 좀 조금씩 커지려고 하죠.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오면 이제 20선 이렇게 20선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셀트리온도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큰 추세에서 이때는 뭐 네, 추세에서 네, 이때는 뭐 5일선을 타고 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네, 한번 이제 꺾이니까 큰 61선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이 종목이 이제 큰 그림에서 61선을 이제 우상 패턴하다가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또 21선이 이제 꺾어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금 복귀하는 지금 복귀가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매물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이제 고점을 쭉 말물려 보니까 그 벗어난 지점이 이제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이런 자리 이제 벗어나죠. 그런 과정이 이제 수렴에 옆으로 행보하고 지금 수렴에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겠죠. 21선에서 61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제 강하게 이제 돌파하면 지금 추세를 다시 패턴을 지금 다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네, 오늘은 교육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또, 또,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